같은 주식장 내일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스타거즈 투나잇의 임미소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시간씩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는데요. 지금 너튜브 댓글창도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인사이트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작전명 시크릿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작전 통해서 내일장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관련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장으로 돌격도 해봐야 되겠죠. 돌격 내일장 시간에서 현재 포트에 담고 있는 종목들 어떻게 달려가고 있는지 또 어떤 종목을 새롭게 가지고 왔을지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린 아나운서와 함께 마감 상황 짚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작전명 시크릿의 비밀 요원 이혜린입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어떤 분위기였는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시장은 오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코스피는 무려 1년 11개월 만에 2,700선을 돌파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0.94% 상승한 2,718.7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큰 손으로 불리는 연기금이 대량으로 매수세를 보이면서 저PBR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은 511개로 그 안에서도 금융 그리고 자동차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특히나 이 금융지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락 종목은 367개였고요.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8천억 원 넘게 매도세를 보였지만 외국인이 4,726억 원, 기관은 1,865억 원 동반 매수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0.27% 약보합권으로 887.5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저PBR주로 쏠리면서 성장주들이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요. 상승 종목은 635개, 하락 종목은 910개가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수급에서는 개인이 홀로 2,100억 원 넘게 담아냈고요. 외국인은 1,610억 원, 기관은 428억 원, 동반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작전 리스트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입니다. 코스피 23개월 만에 2,700선을 돌파했는데요. 최근 우리 시장은 저PBR 그리고 반도체가 주도하는 흐름이었죠. 그런데 현재 두 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적인데요. 이제 앞으로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 실적 예상치보다 잘 나온다면 시장은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만 반대 흐름이라면 하락세를 보일 걸로 전망이 되고 있죠. 두 번째는 FOMC 회의인데요. 이제 다음 주 FOMC 정례 회의가 열립니다.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후퇴하면서 시장은 하락세를 보일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이번 주 CPI 지수는 전망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죠. 오늘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들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전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밸류업 프로그램 구체화된다면 자금 투입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시장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모두 저PBR주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 배경을 봐야 하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고객의 돈을 각별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그런 취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밸류업 내용이 추가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저PBR주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5월 2차 세미나가 있기 전까지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해서 내놓을 전망인데요. 그렇다면 저PBR 관련 모멘텀 지속될 걸로 보여지는데 앞으로의 전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작전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원전발전소 2기에서 4기가 추가 건설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11차 전기본의 초안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전기본은 15년 이후에 전력 수요는 어떻게 될지를 전망을 하고 또 필요한 설비 구축에 대한 계획을 담게 되는데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면서 원전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눈을 돌리고 있죠. 그런 가운데 앞으로 나올 초안에 신규 원전 얼마나 더 추가가 될 것이냐 그리고 몇 기를 더 건설할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우리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안이 발표되기 전에 어떤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을지까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거즈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 스타거즈 한규수 매니저,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전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대형주 장세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약세를 보였던 이유는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라든지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코스닥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 PBR 관련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급등하기 시작했죠. 기존에 금융지주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융지주뿐만 아니라 그리고 손해보험사들까지 많이 오르고 그리고 증권사들도 전반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저 PBR 쪽으로 수급이 몰리면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오르니까 당연히 코스피 종목들은 오히려 코스닥 대비 상대적으로 지수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원자력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주요국 20개국에서 17개국이 원자력 발전을 지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르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모멘텀은 AI 데이터 센터 등 많은 첨단 반도체 칩이 사용될 경우에 전력 소모량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최근에 계속해서 부각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종목들은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코스닥 종목들도 많이 가지고 있으시다면 개인들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비중이 많으실 텐데 비중을 서서히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조금씩 옮기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전략을 짜보자 새롭게 또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 시장을 보고 이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아니고 뭔가 좀 확신을 좀 가진 게 뭐냐면, 이제 강세장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좀 굉장히 많이 높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이 좀 복잡하지만 시장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서 여러분들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제 한 줄 평을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오늘 선물옵션 동시만기였었죠. 근데 이제 선물옵션 동시만기보다는 기업 밸류업이라고 하는 그 포인트가 부각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보완 대책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오늘 저 PBR 관련주의 시세가 상당히 강렬하게 진행됐고요. 저 PBR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왔고 기관 투자가들은 자금 여력이 상대로 적다 보니까 코스닥 종목을 털고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면서 코스닥이 밀리는 이런 형태가 됐었죠. 그만큼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저 PBR 종목에 대한 공격적인 매수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형주 주도의 장세가 당분간 더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렇게 시장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장 분위기 상당히 좋아졌고요. 오늘 그러나 코스닥 지수가 밀렸습니다만 결국엔 코스닥 지수,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쫓아간다는 측면을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도 조만간에 하락세 진정되고 반등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이 좋은 장세, 강세장의 초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선대는 대형주가 있고요. 나중에 중소형 코스닥 쪽은 또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세장의 초입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분 모두 대형주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럼 작전면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작전명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코스피 실적 컨센서스 맑음. 지난 연도 2023년도 4분기에는 생각보다 실적이 안 나와주면서 실망하는 매물들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실적이 좀 잘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적 전망치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네.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지난해보다도 지금 현재 1분기 상장사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무려 이제 57%까지 늘어날 정도로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그때보다도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그중에서도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는 분명히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만 올해는 약 4조 7천억 정도로 해가지고 7.5배 정도 폭증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지수의 상승장을 또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요. 물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는 실적 호전과 성장성이라는 재료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됐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아직은 그런 실적 호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영이 되지 않았고요. 특히나 올해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HBM3E를 중심으로 한 매출 본격화가 되기 때문에 실적 증가세는 하반기로 이어지면서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의 강세장이 좀 더 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기업의 가치를 따라가는 건데 기업들의 실적이 올해 급격하게 증가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실적이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다가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강력한 호재가 등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결국엔 조만간에 삼성전자도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재료가 아마 본격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높아서 지금 많은 저 PBR 관련주가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못 갔죠. PBR 자체가 조금 높기 때문에 못 오른 것을 봅니다만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조만간에 PBR도 급격하게 낮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이라는 호재가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이 못 오른 대형주들은 우리가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길목을 잡는 그런 전략이 충분히 필요할 것이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진 만큼 주가 상승세는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코스피가 2,700선을 탈환한 만큼 앞으로 2,700. 어쨌든 이 2,700이라는 수가 굉장히 중요합니까? 좀 의미가 있는 숫자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2,700선을 중심으로 공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2,700선을 돌파하고 지금 저 PBR 관련 종목들이 많이 부각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의 대형주 장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생각보다 3,000포인트 같은 경우에도 올해 생각보다 빠르게 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위주로 오르고 있다라면 여러분들도 지금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이 많이 비중이 있으실 텐데 반도체라든지 바이오 같은 종목들 저도 되게 좋아하지만 지금은 이제 비중을 조금씩 코스피로도 옮겨가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면 아니면 코덱스 레버리지나 이런 쪽으로 옮겨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700포인트에서 저 PBR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쪽으로 이제 대형주 쪽으로 여러분들이 포트를 조금 더 형성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저 PBR 관련주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그거는 두 번째에서 차트 가지고 네. 시장을 한 번만 잠깐 먼저 분석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차트 그 월봉 차트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월봉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지금 한국 증시가 과거 이제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이제 5년 강세장 이후에 지수가 이제 1900에서 2200선까지 여기 가두리 장세가 무려 16년, 17년 동안 진행된 겁니다. 물론 이 가두리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여기서 올라갔긴 했습니다만, 네. 그거는 코로나라고는 일시적인 변수에서 올라갔던 것이고 결국엔 제자리로 왔죠. 근데 강력한 저항선이었던 2200선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7년의 기간 동안 박스권에 갇혔던 증시가 새로운 랠리를 시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 코스피 지수가 오늘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강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세 분출과 본격적인 레이스는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려 15년, 16년 동안 형성됐던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했고 그 박스권 상단의 지지를 받고 반등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세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좀 많이 오른 거 아니야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오늘도 제가 모방을 했습니다만 시장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이 오른 게 아니고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이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분명히 코스피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하고 차트상으로도 랠리가 시작되는 만큼 시장의 흐름은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한규수 매니저님, 그럼 저는 여기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네. 게 사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크게 상승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700선을 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 주에 GTC, GPU 컨퍼런스가 있는 만큼 반도체 관련주들이 또다시 큰 상승을 보여준다면 어디까지 바라보십니까? 갈 수 있죠. 일단 지금 컨퍼런스 콜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반도체 종목군들은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등도 나올 수도 있겠고 또 하이닉스한테 중심으로 호재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반도체 종목들도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반도체는 더 무너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세가 크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동안 많이 올랐고 재료가 많이 나와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쉬어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요.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가는 형태가 될 건데 네. 제가 보기엔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전공정 쪽에 이제 전공정 삼성전자가 부활하면서 전공정 관련주의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는 장세가 나오게 되면 그 역시도 지수를 상승을 견인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라든가 금융주라든가 저 PBR 관련주가 올라갔는데 나중에는 삼성전자까지 가게 되면 어떤 지수의 상승 흐름이 좀 더 가속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컨퍼런스 콜 자체가 그렇게 크게 큰 호재는 아닙니다만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어떤 증표로 한번 확인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시장은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건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만족하시되 긴 관점에서는 삼성전자라든가 또 대형주 중심으로 동반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는 이런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하시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실적 거기에다가 저PBR 관련주들 플러스로 붙여주게 되면 계속해서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근데 지금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게 백일현 매니저님, 이번 주에 CPI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살짝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또 분위기도 있어요. 뭐 사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면 우리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는다라면 저는 오히려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투자자로서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지금 시장이 좋아진다라는데 방점을 찍고 매매를 하시는 게 올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기준금리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더 이상 이슈가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6월달에 인상되는 것은 지금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사실 최악의 상황 6월달 이후로 기준금리 인하가 미뤄진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한두 달 정도이기 때문에 큰 대세적인 흐름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부터 저PBR 관련해서 밸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자금이 많이 유입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단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신다라면 거의 실패 없는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매매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첫 번째 작전에서 볼 수 있는 종목 탑픽 있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삼성전자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삼성전자 시세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다라면 삼성전자 밸류 체인으로 한번 보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뭐 반도체 전공정, 소재땀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솔브레인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한 4월달이나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률이 정상화된다라면 실질적으로 가장 빠르게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솔브레인이라든지 동진세미캠이라든지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소재 업체들이기 때문에 기존까지는 가동률 이전에는 장비 업체들이 많이 올랐다라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소재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할 시기가 머지않았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이 오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매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형으로의 종목 솔브레인을 주목해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대형주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뭐 삼성전자죠. 삼성전자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앞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지금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가지고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면서 막연하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미국 증시를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요, 미국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다가 경기가 살짝 꺾이면서 증시가 밀리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하락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미국으로 들어갔던 자금들이 신흥국, 우리나라 비롯해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오히려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대한 뭐 공포는 안 갖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역시 이제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종목이 실적 증가세가 증가폭 자체가 너무 크죠. 물론 재료 자체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것으로도 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실적 증가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되고 올해 하반기까지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들은 정말 우리가 물량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 대형주들 보게 되면 대표적인 종목들 못 오른 종목이 거의 있습니다. 자동차도 많이 올랐고 일부 지주사, 금융주사 다 올랐죠.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만 못 갔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게 되면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은 이제 점진적인 반등에 대비를 해서 이런 종목들 좀 모아가는 이런 전략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삼성전자를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올해 1분기 영업이익 개선 기대 종목들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전력, HMM까지 보이는 만큼 관련 종목들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작전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전명입니다. 국민연금 밸류업 비중 업인데요. 저 PBR 관련주들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모아가다가 오늘 또 기관 수급이 유의미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특히 기관의 유입이 있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뭐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소식도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 저 PBR 관련해서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이 발표될 경우 그 세부안을 보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국민연금 이슈가 가장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금융지주사들이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고 그 외 손해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약간 주춤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지만 네. 오늘 장세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이 6월 달에 공개된다라고 하고 있지만 전문가들 시각은 너무 늦지 않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5월 달에 공개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 PBR 관련해가지고 너무 먼 얘기 같았는데 5월 달이면 이제 2달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할 여지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총선이 있고요. 그리고 5월 달에 바로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안이 발표가 된다라면 생각보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투자할 여지가 높고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 동향을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 수급들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 뭐 예를 들면 저 PBR 관련해서는 신한지주랑 하나금융지주 KB금융 같은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많이 튀었던 종목들이 그들 종목들을 위주로 많이 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PBR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업데이트 하신 다음에 그들 종목으로 조정시 매수하는 게 더 전략적으로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PBR 내에서 어떤 종목에 들어가야 되나 고민되시는 분들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꼭 체크해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 지금 밸류업 관련해서 세제 지원 방안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5월 2차 세미나 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뉴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한규수 매니저님은 저 PBR 관련주들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저는 아직은 시작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오늘까지는 은행주들이 좀 많이 올라서 내일 이후에 은행주를 추격 매수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제 저 PBR 관련주들 중에 들어올랐던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 게 좋겠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이 저 PBR 그러니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이슈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이제 누차 여러분께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는데 정말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그동안 한국 증시에 아주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보완책이 될 거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인 대책들이 나올 겁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분명히 일본에서 효과가 나타났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확인했고 긴 시간 동안 일본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돼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이미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큰 호재다라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그램 매수가 지금 이렇게 강도롭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속박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저평가된 한국 기업들의 주가를 적정가까지 끌어올리자라는 것이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목표인데 거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종목들이 저평가된 종목이 코스피 대형주들입니다. 그래서 그 대형주들을 그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경기가 좋아지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면 기업들은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강세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분명히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호재고 이 호재는 계속해서 확산되기 때문에 덜 올랐던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기가 계속 확산될 겁니다. 그래서 저 PBR 관련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네.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규수 매니저님은 저 PBR 관련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목은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어요. 자동차 대표적으로 많이 말씀드렸고, 현대차, 기아차 많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지주사들 중에 삼성물산 같은 이런 종목들 많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 보험주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삼성물산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는 이제 현대차, 기아는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삼성물산 같은 종목도 아까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렸듯이 삼성그룹의 이제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삼성물산 같은 종목들은 지금도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옵니다. 오늘도 주가가 한 3% 정도 올라가면서 밀집대 상단 돌파가 시도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삼성전자의 실적 증가세가 좀 더 가속화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어떤 삼성물산의 어떤 기업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리고 배당이 좀 더 높아지는 이런 효과가 계속해서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올해나 시가총액 상위 1위 종목인 삼성전자가 주가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삼성물산 같은 이런 종목들의 시세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삼성물산 같은 종목도 같이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삼성물산. 삼성전자 주가가 같이 올라가 준다면 삼성물산도 덩달아서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저 PBR 관련주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좋게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할 때 저 PBR 관련해서 항상 보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이 뭐 신한지주랑 KB금융,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메리츠 금융지주이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최근에 메리츠 금융지주는 기존의 저 PBR 관련해서는 대장주였다가 최근에는 상대적으로는 못 움직였던 감이 있어가지고 눌림 구간에서 제가 메리츠 금융지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좀 올랐습니다. 일단 그래서 메리츠 금융지주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 PBR은 ROE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만 추가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소각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ROE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이 부분 유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원전 15년 후의 큰 그림인데요. 최근에 원전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다시 또 주목해봐야 될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원전주 한동안 조용했는데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가장 먼저 주목받았던 이유는 주요국 20개국 중에서 17개국이 원전을 지지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올랐고요. 일단 사실 그거는 하나의 이제 트리거가 되었다라고 보고, 그 이후에는 AI 데이터 센터가 본격적으로 많이 늘어나면서 전력을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많은 전력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이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쉽게 전력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서 원자력에 대한 중요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매수했다가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많이 언론 플레이가 나오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원자력 관련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면 원자력 관련 종목들을 그때 뉴스에 팔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트렌드는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원자력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제 원자력 관련 종목들 또 수주가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들 종목으로도 향후에는 추세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저는 조금 입장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이제는 단기적인 매매에서 조금은 지속 가능한 매매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도 미국 북미 지역에서 수주가 많이 나오면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LS 일렉트릭 그리고 재룡전기라든지 효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전력 인프라 종목들이 원자력 쪽으로 수급이 이제는 이동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원자력에 대한 매매 트렌드를 조금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께서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판단하신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원래 연초에 발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지금 총선 이후에 발표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빠르면 한 5월달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발표 전까지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로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2기에서 4기 정도 증설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사실 원자력을 증설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만 증설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 국내 원자력 관련 종목들에게는 수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권의 원자력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죠.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조금 더 편하게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1자 전력수급 기본 계획 이 발표 시점이 총선 전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때까지 계속해서 모아가는 게 좋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충분히 그때까지 저는 이제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항상 저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관련 종목들은 방망이 짧게 잡고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조금씩 미묘한 기류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원전주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사실 최근에 반도체 클러스터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수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과 연관 지원 봤을 때 원전주 같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클까요?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죠. 근데 저도 이제 그동안 원전주를 볼 때, 저는 뭐 짧게 보자, 뭐 보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 몇 차례 제가 해드렸습니다만, 네. 이번만큼은 이제 원전주에 대한 시각도 저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원전주뿐만 아니라 오늘 조선주들도 많이 올랐죠. 그동안 시장이 뭐 반도체라든가 일부 바이오 제약주, 저PBR, 일부 국한된 종목군들만 움직이다가, 뭐 조선주도 폭등을 했고 또 원전주도 올라가고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이제 인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원전주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인공지능 시장이 뭐 미국만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 전 세계적인 그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발전하다 보니까 전력 수급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고 그 전력 수급이 약화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전력 시스템 가지고는 뭐 지금의 그 전력을 대체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태. 그만큼 원자력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 우리나라에서 뭐 원자력 발전소를 한두 개 또 더 짓는다. 이런 걸 떠나서 글로벌적인 어떤 그 원자력 수요가 계속해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나라 원자력 업체들은 분명히 이제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장기적인 성장성과 경쟁력 봤을 때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전주들도 아까도 이제 우리 백인혜 앵커께서 매니저께 말씀드렸듯이 짧게 끄는 그런 전략도 하시되 그렇지 않고라도 중장기적인 어떤 반등 가능성도 일단 열어두시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 원전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한번 유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원전 재생에너지 대체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또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각도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님 원전 관련주 내에서 보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저는 한국전력 좋게 보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본다라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5.5% 상승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1조 8,843억 나오면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자력 가동률이 올라가게 되면서 전력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전력을 생산할 때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도 많이 빠졌습니다. 예를 들면 석탄이랑 LNG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한 30-40% 정도 빠졌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세라면 추가적으로 흑자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총선 이후에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최근까지 워낙 이제 적자를 많이 봤던 기업이라 전기요금 인상이 거의 이제 시장 분위기상 많이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전기요금까지 인상이 되고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라면 충분히 추세적인 우상향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총선을 전후로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 또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전력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원전주 내에서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원전주는 뭐 대표적인 종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죠.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종목을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장세입니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장을 주도하는 장세이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잡아야 되고 기관과 외국인들은 대표적으로 업종 대표주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원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도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상당히 강도롭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 될 겁니다. 지금은 이제 밀집돼서 이제 매물층이 상당히 많은 두터운 그런 구간까지 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출렁거릴 거예요. 출렁거리는데 그 이제 잔파동을 우리가 대응하려고 하면 안 되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만큼 그 잔파동을 보면서 우상향으로 미미하게 꾸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대표적으로 괜찮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원전주 내에서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목해보자. 외국인과 수급이 대표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세 가지 작전은 여기서 끝내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격 내일장 시간인데요. 먼저 매니저들 포트 내에 있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한규수 매니저님 각각 4종목을 담고 있습니다. 제이오가 9.29%,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이죠. LS 일렉트릭이 17.31%, 나노신소재가 8.21%, 그리고 파로스 아이바이오 0.56%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매수가 이후 최고가 기준으로 적용이 됐고요.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4종목 동일하게 담고 계십니다. 기아는 5.78%,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22.42%, 삼성 SDI는 12%, 그리고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2.66%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도 매수가 이후 최고가 기준으로 적용됐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의 종목 2가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리뷰해 볼까요? 먼저 삼성 SDI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주들이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은 약간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고, 삼성 SDI도 오늘 2.9% 밀렸는데 주가 위치가 완전히 대바닥권입니다. 바닥권이기 때문에 주가 조정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조급할 필요는 없겠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 이제 수급이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 대형주 쪽으로 올리다 보니까 전고체 배터리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수급이 약간 소외된 듯한 그런 흐름들이 나오죠. 근데 제가 보기엔 내일 이후부터 코스닥 종목으로 또 종목군대 매집이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처럼 성장성 있는 종목들은 시간적인 문제이지 중장기적인 성장성 자체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 같은 이런 종목은 현재 바닥에서 고개를 든 상태에서 살짝 눌리고 있는 과정들이고, 요 눌리는 과정들이 좀 길어질 수 있어도 결국엔 바닥권이어서 중장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과 함께 밀릴 때마다 매집을 단행하시고 좀 더 긴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삼성 SDI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종목을 좀 더 보게 되면 기아를 좀 보겠습니다. 자, 기아도 지금 이제 포트에 넣고서 은근하게 좀 시세가 나오고 있죠. 현재 기아는 말씀드렸듯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탑픽에 있는 종목이죠. 은행주들의 반등도 이어집니다만 이 종목도 제조업체지만 그래도 같이 신고가를 기록할 정도로 주가 흐름 자체가 강합니다.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제 주봉하고 월봉을 보시게 되면요.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장기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제 아직은 초기 국면에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많이 올랐다는 관점보다는 아직은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어서 이런 종목들도 아직은 매도하는 것보다는 들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삼성 SDI와 기아 관련해서 리뷰 들어봤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 2종목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LS 일렉트릭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S 일렉트릭 추천드렸을 때는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랑 시가총액이랑 비교했을 때 밸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2023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LS 일렉트릭이 조금 더 잘 나왔지만 오히려 시가총액은 HD 현대일렉트릭이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제가 LS 일렉트릭을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3월달 이후로 기관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최근에 전력 인프라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충분히 업사이드가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기존 제시해드렸던 목표가보다 훨씬 더 높게 한 1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파로스 아이바이오입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제 신약을 개발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4월 달에 AACR 미국 아마키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PHI 101이랑 PHI 501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PHI 101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임상
1비상을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 이제 결과도 괜찮았기 때문에 파로사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ACR 아마켓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고 가셔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로사이바이오 아마켓 전까지는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 계속 들고 가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의 내일장에서 돌격해볼 종목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자,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역시 이제 등치 큰 현대차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차는 아까 기아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표적인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현재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보안 사항까지 이제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보안 대책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은 분명히 필요하고 그것은 증시 상승에 이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그 부분은 주목하셔야 되고요. 실적 대비 여전히 퍼가 5배밖에 안 됩니다. 마셨듯이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가장 큰 특징은 저 PBR이면서 저 퍼주에다가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사주로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현대차 그룹 관련주가 대표적인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1차적으로 올리고 나서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위치에서는 1차 반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고요. 현대차만큼 지금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특히나 외국인들이 아주 쉬지 않고 매집하는 종목 드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쉬지 않고 들어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매집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는 분명히 강한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차트 주봉하고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것이 많이 오른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사상 최고점대 매물을 소화해내는 과정입니다. 이 매물들을 소화해내고 나면 여기서부터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현재 구간 현대차 같은 이런 종목들은 무서할 단계가 아니라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계속해서 모아가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어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포트에 편입을 해보고요. 자, 매수가는 오늘 종가에서 조금 내려서 25만 1,000원 제시를 드리고 목표가 29만 원, 손절가 23만 5천 원 제시드렸습니다. 네. 저PBR 관련주 현대차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매수가는 25만 1,000원이고요. 목표가는 29만 원, 손절가는 23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까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HB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진짜 모멘텀이 많은데요. 일단 OLED 검사 장비 전문 업체인데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OLED를 스마트폰에도 탑재하고 맥북 쪽으로도 탑재하는 분위기로 넘어가면서 OLED 시장은 디스플레이 시장이랑 반대로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HB 테크놀로지는 2차 전지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가장 뜨거운 2차 전지 관련 셀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죠. 지금 HB 테크놀로지는 삼성 SDI 각형 배터리 검사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고, 향후에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도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2차 전지 셀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신다라면 HB 테크놀로지 보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유리기판입니다.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전력 소모량이 30%에서 한 50%까지 최대 낮출 수 있고, 그리고 두께가 매우 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기판에는 MLCC랑 반도체 칩을 실장하게 되면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지는데,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는 기판 내에 MLCC를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도체 기판에 이제 두께를 얇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많은 반도체 칩을 실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처리량도 훨씬 많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저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로 따지자면 전고체 배터리랑 비슷하다고 보게 됩니다. 지금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도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양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진행될수록 저전력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훨씬 더 낮은 전력을 이용해서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유리기판이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유리기판은 삼성전기랑 SKC가 가장 앞서 있는데, 그 중에서도 SKC가 자회사 SKC 앱솔릭스를 통해서 가장 선단내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는 SKC 앱솔릭스의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워낙 주가가 바닥권이고 최근에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HB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에서 소외되었다가 유리기판 이슈 때문에 어제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이 대세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매수가 한 2,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으로 꽤 높게 잡고 가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2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은 HB 테크놀로지였습니다. 매수가는 2,400원,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2,2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9시 반에 미국의 2월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헤드라인과 코어 모두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치를 보였는데요. 전년비로 대비해봤을 때 헤드라인 예상은 1.2를 예상했었는데 실제로는 1.6이 나왔습니다. 전 월비로 봤을 때도 예상치가 0.3이었는데 실제로는 0.6이 나왔고요. 코어 PPI를 살펴봐도 실제로는 2.0, 예상치는 1.9였습니다. 그중에서 전월비를 살펴봐도 예상은 0.2, 실제로는 0.3이 나왔는데요. 지금 또 살펴보면 PPI 전월 대비 0.6% 상승을 했기 때문에 CPI도 예상치보다 높게 나온 만큼 소비자 물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이야기도 나올 것 같은데 한규수 매니저님, 내일 시장에서 조금 영향이 있을까요? 영향이 조금 있기는 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CPI, PPI 자체가 그렇게 크게 시장의 영향력 자체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최소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들은 분명히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런 가운데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시점이 조금 딜레이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은 있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증시에 큰 충격을 줄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너무 예민할 필요는 없겠고요. 시장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추이 여전히 지켜봐도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또 백인현 매니저님도 FOMC 관련해서 앞서 언급을 해 주셨을 때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도 크게 요동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PPI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여전히 그 시각 유지하십니까? 네, 당연히 이제 CPI가 높게 나온 걸 보고 PPI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지수니까 당연히 이제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인베스팅닷컴을 통해서 약간 미국 나스닥 선물 지수를 봤는데 PPI 발표 이후에도 크게 지수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 저는 개인적으로 영향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요. 일단 내일장 또 전반적으로 반도체 섹터 쪽에서는 키워드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이제 대형주 위주로 저 PBR 포함해서 대형주 위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크게 이제 PPI 발표에 여의치 않고 시장 트렌드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가신다면 큰 수익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우리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두 분 말씀 참고해 보셔서 투자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매니저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 안내해 드릴 텐데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예, 자, 오늘도 역시 제가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그 무료 방송을 한규수 네이버 밴드, 그리고 유튜브에다가 이제 녹화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 시장이 좋아졌고 또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요즘에 종목들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갑자기 종목들이 산발적으로 막 튀고 있다 보니까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서도 움직이는 섹터들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 특히나 이제 저 PBR 테마를 중심으로, 저 PBR 섹터를 중심으로 제가 종목을 많이 압축을 드렸고, 전고체 배터리와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이런 시장에 관심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분석과 투자 전략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한규수 네이버 밴드 꼭 가셔서 오늘 무료 방송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요. 꼭 한번 녹화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PBR 관련주들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짚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백인현 매니저님 안내해 주시죠. 네, 내일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면 제가 시장 트렌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될 종목들도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아침 8시에 유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최근에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조금만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저랑 함께 하신다라면 9시 이후에 정규장에서 충분히 더 높은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아침 8시 백인현 매니저와 함께 개장 준비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스타거드 투나잇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